중상단 이용해서 툭 이렇게 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빵당구 양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5개로 나눠서 투뱅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미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산체스 시스템 그리고 그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투뱅크를 평행 이동해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사용법인데 점점 좀 어려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형태별로 어떻게 어떠한 배치일 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미러법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투뱅크인데요. 이번 시간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미러법이고요. 가장 편한 방법이고, 조금 확장하는 능력만 있으면, 대칭점을 보는 능력만 있으면 너무 쉬운 방법인데요. 자, 우선은 투쿠션의 지점을 어느 정도 찾습니다. 여기 정도 찾고 그냥 이만큼의 거리를 이만큼 여기를 보고 그냥 중상단을 이용해서 치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냥 대칭점만 보고 중상단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 쳐주면 득점이 되는 이러한 형태죠. 점점 이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이만큼을 보는 능력을 조금 키우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정도, 투쿠션의 지점 한 여기 정도, 한 15, 이만큼 저기를 보고 무회전 중상단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 이렇게 치면은 거의 다 아마 득점이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이만큼 점점 내려왔을 때에는 미러법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선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보고 이만큼 저기를 보고 그냥 무회전을 이용해서 샷을 해보면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러법은 언제 사용하는 게 좋냐면, 이러한 투쿠션의 지점이 쿠션하고 좀 가까울 때, 이러한 형태일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간단하고 빠르게 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일 때 가볍게 대칭점 보고 이렇게 툭, 이런 형태가 미러법을 사용하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단축 쪽에 있을 때도 가능하고 장축 쪽에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똑같겠죠? 하는 방법은. 이 정도 되면 투쿠션의 지점이 한 여기 정도라고 보고요. 이만큼 여기 보고 여기 한 이만큼 치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툭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쿠션에 가까울 때는 미러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뱅크 두 번째 방법, 산체스 시스템인데요. 수구와 일적구와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제 치는 방법이라고 산체스 선수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저하고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저는 투뱅크를 치는데 안쪽에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이 투뱅크를 치는데 바깥쪽으로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안쪽으로 맞아야 될 때에는 수구와 일적구와의 정중앙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안쪽 면을 봐요. 안쪽 면하고 수구의 정중앙의 중간 지점을 찾고, 그리고 코너로 연결, 그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 이동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안쪽 면을 맞추고 싶으면 수구와
일적구의 안쪽 면의 정중앙 지점을 찾고 그대로 코너하고 연결, 평행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중상단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 이게 이제 안쪽 면을 맞추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바깥쪽 면을 맞추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바깥쪽 면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수구와 일적구의 바깥쪽 면하고 정중앙 지점을 찾고요. 그대로 코너하고 연결시킨 상태에서 평행 이동.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중상단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 면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축에서도 가능하고 장축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투뱅크를 칠 때 일적구의 안쪽 면하고 정중앙하고 수구의 정중앙하고 코너하고 연결시키고 그대로 평행 이동 해보면 한 4, 5 정도가 나오네요. 5 정도까지 무회전 중상단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입니다. 그러면 안쪽 면에 맞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 면을 맞고 투뱅크를 치고 싶을 때 일적구의 바깥쪽하고 수구의 정중앙에 중앙 지점을 찾습니다. 그대로 코너하고 연결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 이동해보면 10 정도가 나오네요. 중상단을 이용해서 10을 향해서 가볍게 툭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적구의 바깥쪽 면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을 찾고요. 그대로 평행 이동. 무회전 중상단입니다. 평행 이동법인데요. 산체스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상단캠 보시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법인데요. 산체스 시스템하고 조금 비슷하긴 해요.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산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구와 일적구와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었고요. 평행이동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평행이동법이 조금 더 정확하고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투쿠션의 지점을 먼저 찾아요. 내가 맞추고 싶은 투쿠션의 지점을 미리 찾고 거기하고 수구의 정중앙의 가운데 지점을 찾고요. 그대로 코너하고 연결해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가볍게 중상단 이용해서 툭 이렇게 치는 방법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요. 투쿠션의 지점을 미리 찾고요. 여기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을 찾고 그대로 코너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원쿠션 지점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가볍게 툭 이렇게 치는 게 저한테는 이제 조금 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왜 그러냐면 이러한 형태를 칠 때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의 투뱅크를 칠 때에도 투쿠션의 지점을 미리 찾고요. 여기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 가운데 지점을 찾고 여기 이만큼 본 상태에서 저기까지 가볍게 중상단 이용해서 툭 치면
내가 맞추고 싶은 투쿠션의 지점이 정확히 맞는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긴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긴 쪽에서의 투뱅크도 가능한데요. 자, 투쿠션의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요. 여기 정도 맞으면 득점이 된다. 그러면 여기 지점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을 찾고 그대로 이대로 평행 이동. 한 8 정도 돼 보이는데요. 8 정도까지 중상단 이용해서 가볍게 툭. 지금과 같은 형태의 투뱅크 밖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쿠션의 지점을 미리 결정하고요. 여기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 한 여기 지점을 찾고요. 여기하고 코너하고 연결, 그대로 평행 이동해보면 한 11 정도 돼 보이네요. 11을 중상단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 여기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투쿠션 지점하고 수구와의 중간 지점을 이렇게 찾죠. 코너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여기에 숫자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3 정도 되면은요, 이 13 되는 라인을 하나 찾는 것도 좋습니다. 13 되는 라인은 20에 7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평행 이동법도 마찬가지고 산체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쿠션의 지점을 숫자로 찾으려면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투쿠션 지점하고 수구와의 중간 지점을 찾고 그대로 코너하고 연결되는 여기 숫자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13이면 13이 되는 라인을 찾는 거예요. 20에 7 이 정도가 되겠죠. 7까지만 중상단 가볍게 툭입니다. 평행 이동하는 라인을 숫자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쿠션의 지점을 여기 정도 찾고요. 여기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 여기 정도 되죠? 그러면 20 라인인 거예요. 10, 20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0 라인을 찾아주면 돼요. 20 라인은 30에 10 이 정도 되겠네요. 10 정도까지 중상단 가볍게 툭. 장축도 단축에서 팁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팁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선은 투쿠션의 지점을 찾고 수구와의 정중앙 지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 되는 숫자를 라인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17 정도 되는 라인이죠. 17 되는 라인은 27에 10 그러면 한 9 정도 되겠네요. 26에 9 9 정도까지 중상단 이용해서 가볍게 툭입니다. 원쿠션의 지점을 숫자화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투쿠션의 지점을 찾고 여기하고 수구의 정중앙 지점 여기하고 코너하고 그대로 연결해보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가 한 16, 17 정도 돼 보이네요. 17이라고 보고요. 17 되는 라인을 찾습니다. 17 되는 라인은 27에 10 이렇게 하면 9 정도 되겠네요. 9 정도까지 중상단 툭입니다. 곱셈 시스템입니다. 9구단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인데 상단캠으로 보시겠습니다. 투뱅크 치는 방법 네 번째 9구단 시스템입니다. 9구단 시스템은 첫 번째 지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숫자화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첫 번째 지점은 투쿠션의 지점하고 출발값이 어딘지 곱하기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투쿠션의 지점부터 숫자를 부여해보면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입니다. 투쿠션의 지점값은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 우리가 5&1 시스템의 출발값의 뒤에 0만 빼면 돼요.
여기에서 출발하면 여기가 20이죠. 20일 때 0만 빼면 2. 여기에서 출발하면 30이죠. 30이면 3이고요. 여기가 40이기 때문에 여기는 4 그렇게 부여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발값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쪽이 돼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깥쪽이 돼야겠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1, 2, 3, 4 이렇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형태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투쿠션은 3에 맞으면 득점이 돼요. 이 정도 다 맞으니까 그냥 편하게 3으로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출발값의 위치가 어딘지를 대충 잡으셔야 됩니다. 한 이 정도에 출발하네요. 2 곱하기 3은 6이죠. 6의 위치는 어디냐면 원쿠션의 지점은 한 포인트를 10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6은 여기겠네요. 여기를 향해서 프레임을 향해서 치면 됩니다. 무회전 중상단을 이용해서 6까지 가볍게 툭 쳐주면 됩니다. 자, 이 형태도 한번 해보면요. 투쿠션의 지점은 2의 위치에 있습니다. 출발은 3이니까 2, 3은 6이네요. 12시 방향의 중상단 이용해서 6 정도까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형태도 한번 해보면요. 투쿠션의 위치는 거의 4의 위치에 있습니다. 출발 라인이 1, 2, 3, 4 그러면 4, 4, 16이네요. 자, 16을 향해서 가볍게 툭 쳐줍니다. 12시 방향. 지금의 형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쿠션의 위치는 거의 4 정도 되네요. 4, 1은 4입니다. 자, 중상단 놓고 4까지 가볍게 툭. 자, 이러한 형태의 투뱅크도 충분히 밖으로 걸려서 맞을 수 있겠죠. 자, 투쿠션의 지점은 4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출발은 3에서 출발하네요. 4 곱하기 3은 12입니다. 12까지 12시 방향 중상단 투팁입니다. 지금의 형태를 한번 해보면요. 투쿠션의 값은 3의 위치에 있고 출발은 거의 2네요. 2, 3은 6입니다. 자, 6을 향해서 치는데요. 12시 방향 중상단. 이제 이거를 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투쿠션의 지점이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날로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이 쿠션에서의 강도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속도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조금 올라가야 되고요. 수구의 출발점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쪽도 한번 해보면요. 짧은 쪽도 투쿠션의 지점만 빨리 찾아주면 무난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의 위치에 있고 여기서부터는 한 칸당 1로 보셔도 되고 여기도 그냥 한 칸당 1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조그만한 테이블이라고 보면 여기가 10이긴 한데 저쪽이 10이었으니까 여기가 10이긴 한데 출발의 위치도 한 칸당 1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원래 1이죠. 원래 여기가 장축으로 했을 때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를 1로 보지 않고 여기를 1로 보기 때문에 원 쿠션의 지점도 그냥 편하게 여기를 10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숫자 부여 자체를 1, 2, 3, 4 그리고 여기를 10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포인트를 10으로 보고요. 출발도 1, 2, 3, 4 그렇게 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형태는 3에 맞으면 되니까 두 칸에서 출발하니까 2, 3은 6. 바로 저는 여기를 6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4 해서 4, 3, 12 해서 여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를 12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가 10, 여기가 20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저는 3,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하니까 2, 3은 6 해서 그냥 여기로 봅니다. 중상단을 이용해서 6을 향해서 부드럽게 지금의 형태도 한번 해보면요. 2, 3, 4, 4, 3, 12 그렇습니다. 12 정도를 중상단 놓고 가볍게 툭. 지금의 형태도 한번 해보면요. 투 쿠션의 지점 거의 4 정도 맞으면 되네요. 출발값은 2 되네요. 4, 2, 8입니다. 8을 향해서 중상단 툭. 지금의 형태도 투뱅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앞돌려치기를 안 치냐 하시는데 손이 안 될 때가 우리가 많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투뱅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3, 4의 위치에 있습니다. 4, 1은 4인데 정타는 여기죠. 정타는 여기인데 이러한 형태를 슬로우로 치면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써야겠죠.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을 쳐주면 됩니다. 한 3이나 2 정도를 약간만 빠르게.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요. 우선은 밀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냐면 가까울 때 이렇게 원쿠션 지점하고 투쿠션 지점하고 가까울 때 이만큼을 보고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러한 형태는 숫자나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밀어법으로만 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일목적구의 위치가 쿠션하고 살짝 떨어져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일목적구의 이쪽 부분하고 수구의 정중앙의 가운데 지점을 찾고요. 이 지점하고 코너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까지 원쿠션 지점까지 가볍게 툭 쳐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일목적구 위치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산체 시스템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행 이동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숫자를 하기 싫으신 분들이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애매한 구간에 있을 때 숫자를 부여하기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을 때 그럴 때 투쿠션의 지점을 미리 찾고 여기하고 수구하고의 중간 지점을 찾고 코너하고 연결을 해서 그대로 이만큼 여기를 보고 원쿠션 지점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치는 방법입니다. 다 무회전 중상단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이고요. 9구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딱 걸려 있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 있을 때
2, 3, 4 그렇게 보라고 했었죠. 3, 1은 3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중상단 2 이렇게 치는 형태로 치시면 좋고, 이번 시간에는 회전을 넣어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단캠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공을 투뱅크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무회전을 주고 치면 거의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인데요. 4, 2, 8 정도를 무회전으로 치면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회전을 이용해서 칠 수밖에 없는데요. 회전을 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팁은 10, 투팁은 20, 3팁은 30으로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팁이면 30입니다. 30인데 이목적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이목적구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그냥 우선 30이에요. 그런데 이목적구의 위치가 여기 정도 프레임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이쪽 프레임이면 우선 30이고요. 여기 프레임, 여기 정도 들어오죠. 그러면 30의 반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5를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15에서 수구의 위치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50% 보정입니다. 수구의 위치가 센터 쪽에서 출발하면 40% 보정이고요. 수구의 출발 위치가 여기 정도에서 출발하면 30% 보정입니다. 지금의 형태는 15에서 50% 보정이기 때문에 무회전에서 7.5만큼 당겨줘야 됩니다. 무회전의 원래의 위치에서 당겨줘야 돼요. 무회전의 원래의 위치가 8이었죠. 8에서 7.5만큼 당겨줘야 됩니다. 거의 15 정도의 위치를 3팁으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게 되냐면 무회전으로 잡았을 때 위치 여기에 맞게 돼요. 그래서 무회전의 위치에 맞는 지점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놔야만 15 정도를 맞췄을 때 여기로 들어와요, 수구가. 그래서 이 형태를 칠 수 있겠죠. 15하고 16 사이를 3팁을 주고 가볍게 툭입니다.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은 절대 아니고, 이목적구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출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회전을 사용하고 싶을 때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30으로 봐야 되고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15로 봐야 되고요. 여기는 그 사이겠죠. 한 22, 23. 그리고 여기는 거의 제로로 보고 여기는 한 7, 8 정도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출발의 위치, 수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출발하면 거기에서 50% 보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가면 40%,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30%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안 되시면 그때 감각적으로 치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쳐도 아무 상관없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숙달이 되시면 10초 안에서 계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쪽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사용법입니다. 투뱅크를 칠 때 우선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투쿠션의 지점을 잘 찾아야 돼요. 무회전일 때에는 여기지만 회전을 다 주고 칠 때에는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로 보아놓고 무회전으로 우선 첫 번째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무회전일 때 여기로 떨어지는 값은 2, 3은 6, 여기 정도 되겠네요. 우선은 무회전일 때는 여기고요. 3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팁일 때 긴 쪽일 때에는 30이었죠. 좁은 쪽일 때는 15입니다. 목적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15에서 비율을 따져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원쿠션 지점이 한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율을 따져주면 여기 정도에 들어와야 되면 15고요. 여기는 반절이면 한 7.5 정도 되겠죠. 비율이 여기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엔 한 9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9에서의 비율을 또 봐야 됩니다. 두 번 작업을 해야 돼요. 수구가 여기에서 출발하면 50%, 9에 50%, 여기에서 출발하면 9에 40%, 여기에서 출발하면 9에 30%만큼 원쿠션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9에 50%면 4.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하고 11 이 정도 사이 3팁으로 쳐주면 됩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툭이에요. 툭. 이거를 감각적으로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감각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각적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감각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거의 다 계산을 하진 않고 감각적으로 잡기는 하는데 이걸 해보고 잡냐 안 해보고 잡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실전에서는 감각을 사용하시는데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지 감각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투뱅크를 치는 방법 5가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